자,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제가 되고요. 지지로는 편관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편관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편제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냥 구글식 번역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민이란 건 그냥 좀 막막하고 다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토일간에게 임수는 정제예요. 정제라는 건 꼭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이 되는데 기토 입장에서는 소유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소유하기 힘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 임목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해. 그러니까 임수도 소유하기 힘들고 이 임목이라는 관도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토가 보기에 이 이민이란 것이 좀 막막합니다. 막막하고 좀 다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 같은 거죠. 희망을 품는 것이 되는데, 이 계묘가 됐다는 것은 아까 방금 무토일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편관이고 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편관이고 편제이다 보니까 이건 좀 임시적인 것이 돼요.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다. 그리고 이제 지지의 편관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돼요.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개수의 근거가 될 만한 글자가 지지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내가 해봤던 것이 돼요. 내가 해봤던 일들이 이 관을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계묘가 오면은 그런 연락을 받아요. 예전에 상담하셨던 분들한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잘 됐다라든지 아니면 합격했다라는 소식도 많이 듣게 되는 게 이제 계묘죠. 그리고 인해서 이 묘로 건너간 것이니까 좀 막막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 편지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제 진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진중에서 개수가 올라오는 것은 이건 과거지사가 됩니다. 신자진의 이 삼합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이게 비밀사도 되거든요. 이게 비밀이 천간에 뜬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불리함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일간들한테 이 목 편관이라는 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꼼짝 못하게 하는데 다른 목들보다 이 묘라는 게 굉장히 토를 설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이 묘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짜 토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했다 싶어서 뒤돌아보면 요만큼 다시 자라있고, 식상으로 좀 쳐냈다 싶으면 다시 자라있고, 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결국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으니까 그럼 묘목이 더 잘 자라, 이 편관이 더 잘 자란단 말이에요. 책임이 막중해지는 거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은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라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민은 뭔가 좀 막연하고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계획이라면 이 계묘는 그래도 이런 막막함 속에서 답을 얻고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토일간도 타로로 3월 운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의 3월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카드를 다 뒤집어서 본 다음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일간들 하면서 지금 막판에 다 얘기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카드를 다 본 다음에 얘기를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확실히 이 뒤집는 맛이 있어. 한 장씩 확실히 한 장씩 한 장씩 반전이 있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게 포기가 안 되네요. 자, 이제 기토일간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탐한다. 임수라는 정제 그리고 임목이라는 정관, 사실 둘 다 막연한 거다. 마치 이 광대와 같다. 좀 엉뚱한 결말이나 계획을 뜻하죠. 무리한 욕심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이도저도 아닌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모습 그대로 나왔네요. 그러면 장애물은 뭘까요? 장애물은 사람들과의 불화입니다. 이게 삼각관계도 되고요. 항상 컵은 뭐라 그랬죠? 감정적인 거라고 했죠.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거, 협상의 실패,
의견 대립,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 과거. 이게 구설에서 살짝 피해간 거거든요. 뭔가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뭔가 살짝 피해온 느낌?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진 않고 표류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나왔는데, 뭔가 위기 속에서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피해왔단 말이죠.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컵 시종 카드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제 상황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설프게 유튜브 시작한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서투르게 뭔가 시작한 것이 돼요. 서투르게 뭔가 시작한 모습. 그렇게 노련하진 않지만 어설프게라도 시작을 했다. 근데 기반이 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감성,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물과 관련된 방향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아까 편제편관 설명드렸죠. 계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게 정방향이면 좋은 일이 들어와도 내가 마다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반대 방향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은데. 그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오지 않기를, 별일 없기를 기도해야겠죠. 자, 그러면 미래 카드를 볼게요. 미래 카드. 자, 지금 이 카드랑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하나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민년의 계묘월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자, 그러면 기토일관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여자분이, 캐릭터가 보면은 눈 가리고 지금 쌍칼을 들고 있어요. 너무 예민하죠. 예민한 것도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겠다가 되거든요. 지금 누구 말도 지금 듣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 지금 현재 나의 기토일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타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보시면 타인이 바라보는 모습도 다르지 않네요. 타인이 봐도 그래 보이는 거예요. 위태위태해 보인다. 지난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식상운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뭐 나도 스스로 그렇게 좀 위태위태했지만 그걸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기토일관이 내가 정말 바라고 있거나 아니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와닿는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뭐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고 라기보다는 이게 서로 경쟁하다가 상처만 남은 거예요. 서로 다 너무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뭐 배신 카드의 의미도 되지만 이긴 사람도 이긴 게 아니고 뭐 처음부터 무리한 싸움에 뛰어든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이거는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낙오될까, 경쟁에서 밀릴까, 배신을 당할까봐 항상 경계하고 있다. 무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과 카드입니다. 이 소드킹 카드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온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유부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평판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3월달은 그런 면들을 주의하셔야겠어요. 아무래도 이 묘목이 편관이다 보니까 맺고 끊고가 사실 어렵죠.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단호한 결정이나 이런 게 쉽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매달려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묘목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러붙게 만들거든요. 지금 카드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손대기보다는 진짜 하나에 집중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단호함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뭐 카드를 다시 뽑아보고 싶지만 다시 뽑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기토일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경금일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일관이죠. 다음은 무토일관입니다. 무토일관은 천간으로는 정제가 되고요. 지지로는 정관이 됩니다. 뭐 모집 채용 공고를 본 것과 같죠. 이 묘라는 환경에서 재성을 봤으니까 모집 채용 공고를 보다 무게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게합하려고 하는 거니까 묘에서 개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천간합이라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당근 많이 하잖아요. 당근에 물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관심 등록을 해놔야죠. 그리고 당톡을 날려야죠. 그리고 협상을 해야죠. 직거래 지역이 어딘지 확인을 해봐야죠. 이게 무조건 재성이 떴다고 해서 무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묘라는 이 정관의 환경에서 재성이 떴다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염장지르는 정지라고 했냐면 이 청간합이라는 게 약간 일간으로 하여금 이 소탐대실하게 하는 면을 갖게 해요. 소탐대실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 당근하다라고 쓴 이유는 쟁제가 당근이죠. 쟁제가 당근이지. 쟁제되지 않은 재성은 쟁제되지 않은 사주에서 재성이 뜨면 그냥 쿠팡이고 쟁제된 사주에서 재성이 뜨면 당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쿠팡은 그냥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당근은 이건 선점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속. 쏜살같이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빨라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무토일간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재성혼잡이 되죠. 재성혼잡이 되고 관살혼잡이 됩니다. 재성혼잡이 되고 관살혼잡이 되다 보니까 합은 합인데 뭔가를 하나 하다가 하나가 겹쳐진 거예요. 이럴 때도 결정장애가 생기죠. 결정장애.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막연하고 거시적이었던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기. 이게 말을 좀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무토일간에게 임인이라는 게 이게 편재, 편관이잖아요. 이 편재라는 것도 거시적이죠. 이 거시적인 안목이거든요. 근데 이 임목이라는 것도 참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막연하고 막연해. 굉장히 막연하고 막연했던 상황에서 이 개묘라는 건 정제가 되고 이 정관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로 확 줄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다가 개묘월 같은 경우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고 거시적이었던 계획을 말 그대로 구체화해야 된다. 개묘월에는. 왜? 작년에 상관경관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토일간 분들도 타로로 한번 3월 운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는데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모습. 자,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여사제의 특징은 좀 지금 현재 좀 착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다. 좀 히스테릭한 인물이거든요. 이 여사제가 지금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앞서서 무토일간 그 3월 운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이것저것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여사제의 모습도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영적인 거고 뭐 직관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안 좋게 보자면 좀 비현실적이고 뭐 베일에 쌓여 있고 비밀이 많고 하여튼 뭐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장애 요소는 지금 완즈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너무 대비적이죠. 이 여사제 카드와 이 두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까칠이고 이 완즈 여왕은 너무 이제 오지랖이 강하고 또 지배적이고 주도권을 너무 쥐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이쪽은 완전 공주가고 이쪽은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까칠인데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작년이 상관운이었으니까 지금 완주퀸이 남자 잡는 사람이거든요. 남자 잡는 사람이야. 독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싫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독립하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 독립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독립해야 되는 상황 같은 거죠. 좀 더 카드를 열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러면 먼 과거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면초가에 놓인 눈앞이 캄캄한 사면초가에 놓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버틴 거죠. 버틴 거. 이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좀 더 힘이 실어지죠. 버티다 독립해야 되는 상황 같은 거죠. 그러면 최근 과거 카드를 보겠습니다. 답답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은 하지 못하고 있다. 진척이 없다.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쵸? 이민 어디였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곧 일어날 일. 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거. 지금 현재 심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다. 직장 내 구설과 하여튼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굉장히 답답한데요. 굉장히 답답해. 그 향후 한 3개월 이내 미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요, 좀 이제 현실을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예요. 이 스타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상이 너무 높은 나머지, 이상이 너무 높다 보면은 비관하기 쉽거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시면 되는데, 이 평간운의 그 특징이기도 해요. 평간운의 특징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 운이 평간 편재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큼성큼 몇 발짝씩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카드 보시면 막 마음은 되게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 마음은 급한데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막 걱정은 많은데 정작 침대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왜 우리가 산을 넘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산을 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에서 보여주듯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불이 너무 무거운 거야. 이 이불을 이겨내야 돼. 이불을 걷어내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시라는 거. 너무 큰 목표, 너무 높은 목표는 오히려 사람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때는 뭔가를 크게 벌리기보다는 내게 주어지는 것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미션을 완수한다는 느낌을 갖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완즈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평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나 스스로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야. 나 스스로는 되게 열정적이라서 막 굉장히 막 지금 꿈도 많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무토 입장에 천간의 임수를 봤으니까 막 할 일이 막 꿈이 거창해지는 거예요. 지금 막 열정은 넘치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은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여기서 중요하죠.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거 진짜 제가 이거 무토일관 분들 보시면 괜히 화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 뭐라고 써 있는지. 이거 순리대로 가라는 거거든요. 순리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얘네들이 다 책 피고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해서 나가라는 거거든. 이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열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급하다고 좀 생뚱맞게 볼 수 있다. 생뚱맞게 볼 수 있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바라고 있거나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동업자, 협업 파트를 나눠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뜻하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 지금 같은 교회 내에 있긴 하지만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이거는 이래서 다 펼쳐놓고 난 다음에 리딩을 시작을 하는구나. 지금 무토일관 분들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마음도 급하고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기회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새로운 기회를 뜻하고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새로운 일의 시작, 또 일에 대한 만족감, 좋은 기회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막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사실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거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준비하시고 이렇게 침대에만 이렇게 앉아서 우울해하실 게 아니라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기회도 다가오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민월에는 뭔가 좀 막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묘월에는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 잡기가 좋은 한 달이 되거든요. 내가 정말 나한테 안성맞춤인
그런 일자리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들이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활용하셔가지고 3월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기토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은 천간으로는 상관이 되고요. 지지로는 정제가 됩니다. 작년 기해월부터 해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민월부터는 이제 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지지로 재성이 왔으니까 이건 때가 돼서 찾아온 거죠. 이민월에 식신생 편제로 임목의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이제 정제까지 마련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의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인사하고 뭐 그런 결과죠. 중간중간에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으니까 이제는 자리를 얻으실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개묘월 같은 경우는 내가 자리한 위치에 이제 상관이라는 부하 직원이 들어오는 건데, 이 상관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자리한 위치에 이제 상관이란 것은 내 관을 이상하게 하는 존재가 되니까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좀 눈에 좀 거슬리는 존재가 눈에 띌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제가 이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아내가 상관경관할 수가 있거든요. 아내가 이 상관을 천간에 띄우는 바람에, 특히 천간에 이렇게 정관이 이제 떠 있는 명인 경우는 아내 문제로 인한 명예의 실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일지에서 투관이 된 이 개수가 일지에서 투관이 됐다. 일지에서 투관이 되려면 진토가 있어야겠죠. 경진일주라고 한다면 진중에서 개수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 제가 진토는 뭐라고 그랬죠? 개수 같은 거는 비밀사라고 했죠. 비밀사. 신자진의 비밀사가 탈로가 난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근직이었다면 이 외근직과 내근직을 이제 겸하게 되는, 이 내근과 외근을 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신과 상관을 또 겸해서 써야 되니까, 하여튼 금일간들은 지금 곧 이어서 신금일간도 말씀드릴 테지만 금일간들은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도 다음 달에는 참 바쁜 한 달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금일간 타로로 한번 3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꾸준하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윗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면 윗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고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퀸 오브 컵 카드가 암시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되고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이게 우유부단함이거든요. 기회인데 기회인 줄 모르고 우유부단하게 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카드 뒤집기 전에 말씀드렸죠.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과거 카드를 보겠습니다. 과거. 오늘 이 카드가 자주 나오네요. 과거에 지금 정말 가까스로 진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왔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오해도 많이 받고 내가 했던 말들로 인해서 인성을 평가받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최근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엔 뭔가 그래도 좀 재평가 받았다. 재평가. 그리고 이건 항상 이제 저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울질하다, 내가 좀 뭔가 좀 재고 있다. 내가 좀 계산을 해보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계산을 해보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많이 실추됐던 것에 의해서 좀 명예를 다시 좀 되찾기 위한 재평가를 뜻하기도 하고요.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것들의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곧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일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영역이 추가가 된다. 이 잠자면서 갑옷 입고 자는 거니까 이게 5분 대기조 같이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좀
바쁘실 거다, 그런 상황을 나타낸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땐 자야죠. 그죠? 건강 생각하셔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 정신적인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휴식이 불가피하다라고. 이게 식상이 강해지게 되면 관을 밀쳐내게 되거든요. 관을 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쉬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타로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제가 아까 월운을 설명드릴 때는 그냥 식상생재만 놓고 보자면 기존에 하고 있던 영역에서 영역이 추가돼서 바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관중심으로 돼 있는 명이라면 이렇게 그냥 또 휴식해야 되는, 또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 카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는 이동과 관련된 카드인데, 이거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지연될 거다. 이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뭔가 좀 장애가 생겨서 이직이 좀 쉽지 않다. 이 장애가 너무 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으셔야겠어요. 지금 이 카드 보다 보니까 정말 우유부단함의 이 피해가 너무 크겠어. 지금 이 사람의 도와줄 때 확 잡으세요. 지금 괜히 한번 튕겼다가 그게 굉장히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괜히 한번 튕겼다가 그냥 예의상 한번 괜찮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할게요 라고 이제 하셔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내가 일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람 도움으로 자리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괜히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시라고. 바로 일단은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안 그러면 계속 지연됩니다. 일단 그거 하나 명심해 두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도 차라리 아예 올해 말고 아예 내년으로 미루던가, 아니면 진짜 단기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영부영 조금 뒤로 미루려다가 아예 시기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단기로 빠르게 잡던가 아니면 뒤로 잡던가. 이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딜 수 있다. 모든 원인은 이 우유부단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런 도움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받는 것도 복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경금일간 중에서도 편인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인이 있는 경금, 아무래도 편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못 받죠.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좀 독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내 위주로 돌아가려고 한다, 본인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타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것저것 모든 거 내가 떠안고 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게 강한 거지만, 이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혼자 생고생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 두 카드의 그림을 잘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혼자 힘들게 이 압박감에 못 이겨서 그냥 다 놓고 포기하고 그냥 벗어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과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가장 내가 두려워하거나 바라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 이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확실히 이제 경금일간이라 그런지, 이 경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호함이잖아요. 숙살이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할까봐, 본인 스스로 단호한 대처를 못할까봐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또 된다는 거죠. 이 경금이란 건 항상 맺고 끊고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결말 카드가 됩니다. 결말. 자, 이거는 갑자기 이제 결혼 카드가 나왔어요. 결혼 카드. 갑자기 결혼 카드가 나왔어. 지금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재성이 이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식상이 애인이니까 식산생재로 이어지니까 애인 운으로 연애 운으로는 참 좋죠.
애인 운으로도 참 좋고 결혼 운으로도 참 좋고 가정을 일구는 거예요. 결혼 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참 좋다는 것이 되고요. 솔로 분들이시라면 연애 운으로도 참 좋다는 것이 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 경금일간도 올해 나쁘지 않거든요. 일간 분들 사실 올해 전반적인 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마지막에 뽑힌 카드가 이 모든 카드의 해석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직장, 보다 안정적인 가정, 보다 안정적인 재물 운으로 향해 가기 위한 그 선택들을 지금 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급하게 이동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급하게 이동하는 것에는 좀 시간을 두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신금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차례입니다. 신금일간은 천간으로는 식신이 되고요. 지지로는 편재가 됩니다. 신금일간 분들 바쁘죠. 지금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이제 몰두하시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똑같이 관을 극하는 거잖아요. 뭐 경금이 관을 극하는 것도 극하는 거고 신금이 관을 극하는 것도 극하는 건데, 왜 신금이 관을 극하는 거는 뭐 유라고 하고 경금이 관을 극하는 거는 뭐 아까 뭐라고 썼더라? 뭐 명예실추라고 하고 뭐 그게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재련의 의미가 좀 더 들어가서 그래요. 경금은 화를 봐서 재련을 해야 더 값어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의 쓰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상이 관을 치게 되면 더 불리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뭐 재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심하게 극을 당하는 걸 더 불리하게 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임수나 이렇게 수가 떠서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걸 더 좋게 봅니다. 이 관이라는 게 뭐예요? 좀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틀에 박힌 거. 관이라는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라는 장벽에서 벗어난다, 이탈한다. 말이 새로운 환경이지 그냥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것을 배운다. 그게 뭐예요? 나의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나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 가치 상승이란 건 또 뭐예요? 나의 시간당 시급을 올리는 거잖아요. 시급.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식상운에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식상운에 돈을 번다기보다는 식상운에 자기한테 자기 투자를 하는 거죠. 식상운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두면 그 운이 지나고 나서 업그레이드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거죠. 상관생제를 하던 신금은 이 계묘를 또 만나게 되니까 상관생제를 하고 있었는데 식신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하다 보니 식신생제도 같이 겸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 바쁘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다음 달 참 바쁜 한 달이 되신다. 다음 달 바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게 계약하고 물려 있잖아요. 학교 계약.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이제 아이들 또 챙겨줘야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학교 가야 되니까 또 새로운 또 그 적응하는데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것이고, 또 그런 거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런 거 하나하나 그 소소한 것들이 다 이 명리에 녹아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만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 식신이 상관을 데리고 왔어. 내 식신이 상관을 데리고 왔어. 그게 바로 뭐 내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 식상합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졌다. 만약에 신금일간 여자분이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식상이 되겠죠. 그럼 식상생재가 되면 이 자식 입장에서는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재성이 넓어지니까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 신금일간 엄마 입장에서는 와, 우리 자식이, 우리 아이가 많이 컸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사회성도 많이 좋아지는 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육친이 그래서 재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신금일간도 그럼 타로로 한번 3월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원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타로를 뽑을 때도 일간별로 이동이면 이동, 뭐 합격이면 합격 이렇게 딱 주제를 놔두고 배열 법도 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아요. 지금은 그냥 카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뽑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의미 두지 마시고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뭐 의미 두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금일관분들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 자, 이거 처음부터 좀 약간은 불길할 수 있는데 이건 첫 장이에요. 이게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달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거 배우려고 하는 게 이거 맞아?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식상 혼잡이 되니까 지금 이 완즈 에이스 오브 완즈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움켜쥔 게 잘못 찐 것 같다. 내가 이게 뭔가 움켜졌는데 뭔가 이게 잘못 찐 것 같다. 잘못 잡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장애물이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물이 되는 게 이건 약간 늦깎이 공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왜 적당한 때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신금일간 분들도 다 나이가 연령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뒤늦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장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관련된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과거 카드인데 이거는 이제 어딘가에 합격하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어딘가에 합격했다. 이게 뭐 재수생이라면은 재수해서 합격했다는 뜻도 되고요. 이게 뭐 부활의 의미라고 넓게 쓰여지는 건데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되고 이게 뭐 방송통신대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합격 통지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카드가 나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인맥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합격을 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작년 운이 그래도 내가 실력이 안 되더라도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완즈 9번 카드를 보시면 이 모습을 보시면 지금 좀 너무 무리하게 스케줄을 짠 것이 아닌지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야, 이게. 이러면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을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이 분위기에 좀 압도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좀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지치기도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거 다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하나 더 한다는 거는 보통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 더 배우고 뭔가 하나를 더 한다는 건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쉬는 시간,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정말 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뿌듯하실 거예요. 다음 달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 적응하는데 힘들 수가 있다. 한동안 뭐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의미예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미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원래 잘 안 나오는데 나오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없는 카드예요. 왜 에도 보면 쪼코 카드 있잖아요. 쪼코처럼 화투패에도 보면은 상표 붙어있는 화투 있죠. 이게 원래 이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는 변한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원래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찾아보질 않아서 이건 알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죠? 그냥 이제 그림으로만 보자면 지금 어두운 밤바다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라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많이 힘이 빠져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좀 결단력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좀 쫄아 있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보시면은 이거 개선장군 같은 게 되죠. 개선장군 같이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 되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성공한 모습, 자신감이 넘쳐 있고 자신감에 넘쳐 있는 그런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말 위에 올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신감이 넘치는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자를 다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데 이게 무기력해질까봐 지금 이거는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막 응원을 받으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까봐 무기력함, 그리고 이게 이 편관과도 같거든요. 이 편관에 눌려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나태해질까, 게을러지고 절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또 포기하게 될까봐 그런 면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시다. 그럼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사람 조심하라는 카드거든요. 사람 조심해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으니까 만나시는 분들 챙겨라.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걸 외부로 자꾸 이제 아무래도 상관생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상관경관도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큰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시 뭐 동업을 하신다거나 동업을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몰래 이거 훔쳐가지고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강교한 술수를 쓰는 그런 뭐 소매치기범 그런 캐릭터거든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투영이 된 거기도 해요. 뭔가를 속이고 있어 지금. 뭔가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찜찜해 지금. 상관이 떠서 그런가? 지금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괜히 애들한테 미안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애들한테 집중해서 애들을 봐주면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뭐 직장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거 나쁜 게 아닌데 직장 다니겠다고 애들을 떨어뜨려 놓는 게 괜히 미안한 거야. 이게 하나의 죄책감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배우시더라도 마음속에 미안함이 조금은 갖고 있다는 거죠. 찜찜함,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내면에 갖고 계시다. 어쨌든 뭐 변화가 많은 한 해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는 가족들하고의 관계, 뭐 사람들 관계, 뭐 새로운 인연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렇게 말이 장황해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수일간입니다. 다음은 임수일간. 임수일간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되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됩니다. 천간으로는 겁재, 지지로는 상관이 되는데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식상 중에 이제 겁재가 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올해 주된 키워드가 임수잖아요. 올해 주된 키워드가 이렇게 임수인데 중간에 개수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민이라는 초등학교 이제 학부형 엄마가 계시는데 올해 같은 이민 동네 엄마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친하게 해주려고 뭔가 이제 계획들을 많이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끼리 친한 거예요. 이제 묘목이 왔으니까 개묘월은 아이들끼리 굉장히 친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간에 개수가 되니까 이 엄마는 뭐예요? 일하는 엄마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겁재를 그렇게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좀 다른 거야. 나는 전업주부인데 나는 식신을 생하는 것을 중심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되느냐? 뭐 문제될 건 아니죠. 다르다는 것 뿐이지. 애들끼리 친하면 됐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문제를 삼겠어요? 뭐 비겁이 많은 사람? 비겁이 없는 사람? 재성이 있어가지고 뭐
증지되는 사람?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관이 있으신 분들이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왜? 정관이 이 겁재를 극한다는 것은 이 겁재의 사정을 잘 안 봐준다는 것도 돼요. 만약에 이 겁재는 일하는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겁재는 나와는 다르게 이 겁재는 일하는 엄마야. 나는 그냥 가정주부야. 이 엄마는 이 엄마만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관이 있으면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에요. 정관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건 네 사정이고 여기서 모임의 회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엄마들의 회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상 여기에 따라야 돼가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정관이 겁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겁재를 이제 극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편관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편관이 있으면 그 엄마의 사정을 봐주는 거죠. 편관이 있으면 오히려 일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하면서 그 엄마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네 모임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겁재와 정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계묘는 아무리 이제 정관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관경관을 한다는 게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룰을 들이대더라도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방합을 이루게 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상관이죠. 이 정관의 룰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무너뜨리는 게 이 상관이 하는 거죠. 이게 식상이란 건 개인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걸 만약에 이제 다른 여러 상황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도 같은 계열이 있어요. 같은 계열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다른 쪽에서 배우로 넘어온 거야. 이렇게 다른 쪽에서 배우로 넘어오고 이러면 약간 불편할 수 있죠. 평상시에 우리 쪽 이론을 뭔가 자꾸 이제 까던 애인데 뭔가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겁재가 이렇게 비겁의 무리에 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외인구단 같은 성향을 띠게 되죠. 외인구단. 이거는 또 제가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또 주모임에 오니가 한 마리 끼게 되는 거죠. 틀린 그림 찾기도 아니고 주모임에 이렇게 오니가 이렇게 껴가지고 함께하다. 외인구단이다.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 겁재가 이렇게 겁재 상관이라는 게 이게 상호 교류를 한다는 것도 되죠. 왜냐면 다른 영역에서 넘어와서 자꾸 그렇게 교류를 하고 이게 일종의 세미나잖아요. 세미나 형태로 이제 다른 영역의 그런 것들을 자꾸 교류하고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맞습니다 막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중국 무술 대가들 나와가지고 자기 제자들 세워놓고 막 장풍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제자들은 막 다 쓰러지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막 그런 거 혹시 안 보셨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교류를 통해서 부족한 점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교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단순히 그냥 겁재상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묘라 그래요. 계묘라. 이게 굉장히 습한 글자라서 평상시 같았으면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경쟁자도 들러붙는다. 경쟁자도 뭔가 쓰고 와서 친한 척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임술관 분들 3월 운세 타로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3월 달에 습이 유발된다는 게 예전에 하던 습관을 못 버려서 그래. 저도 사실은 타로를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유튜브 영상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못 버리겠어.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저도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안 하는데 근데 이 묘가 오면은 그럼 하고 싶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임술관 분들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모습이 어떨까? 이 행맨. 제가 이민년 운세 올리면서 가장 제가 흡족했던 게 임수였거든요. 블랙 퍼레이드. 진짜 헛수고, 헛발질. 정유년부터 시작한 그 블랙 퍼레이드로 진짜 도사가 됐어. 지금 이 행맨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숭고한 진짜 그런 세월을 보내셨던 그냥 생고생 한 거잖아요. 그냥 이제 서서히 이제 풀려갈 때가 된 거죠. 역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카드를 보니까 두통도 심하신 거고 다리 쪽 관절 쪽에도 문제가 있으신 상태고 이제 좀 뭔가 세상을 통달한 그런 모습 한 발로 서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서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장애가 되는 카드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가 되는 게 이 완즈 시종 카드인데, 이 완즈 시종이 이 지금 막대기 보이시죠? 이걸 마이크라고 봐도 되거든요. 마이크. 그러니까 이 완즈가 열정의 열정, 이 열정을 뜻하는데, 이 소년이 마이크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쫓는 소년이에요. 꿈을 쫓는 소년. 그게 장애물로 나왔다고요. 지금 현 시점의 장애물.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대비 열정페이에 너무 몰입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몰입하게 되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투자한 게 없었으니까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알바를 했어도 기회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게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과거 카드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돈 좀 만지셨는데, 과거에 좀 큰 수익을 얻으셨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좀 큰 돈을 만져봤어. 이건 편제와 같은 카드거든요. 이 펜타클 킹이 너무 상반된, 이 정말 반대 성향이거든요. 이 펜타클 킹하고 이 꿈을 쫓는 소년과 이 펜타클 킹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병신년의 모습은, 병신년의 2016년도는 이 펜타클 킹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반대잖아요. 이민년이 꿈을 쫓는 소년이 되신 거잖아요. 뭔가 지금 보다 보니까 그 간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네요. 이 소년의 모습이 이민 간지와 많이 닮아 있어. 자, 그럼 최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거 이 쪼코 카드를 버려야겠네, 이거. 이 카드는 사실 상대방이, 이제 내담자가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못 믿을 때,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못 믿을 때 이런 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나온 이상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이제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뭔가를 열심히 수련을 하고 계시네요. 돈을 이제 찍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죠. 꾸준하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지 식신운이 왔잖아요. 일지 식신운.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다. 이제 수익과 결실을, 이제 내가 기술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신생재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미래 카드. 좋네요. 이게 보시면 이 신분차도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신분. 이 평민에서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점프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 프로포즈 받는 운이기도 합니다. 프로포즈. 백마탄 왕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백을 받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내가 실력을 가다듬잖아요. 그럼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이런 좋은 제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 혼자. 그러면 이런 프로포즈, 이런 왕자님이 나타날 거라는 소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런 프로포즈가 들어올 거라는 그 영입 제안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거란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련이 많았지만 뭔가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뤄놨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 거거든요. 이걸 스토리로 만들자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일로 간 거야. 응? 산으로 간 거죠. 산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뒀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산으로 간 거죠. 산으로 가서 내 기술을 연마한 거죠. 지난 몇 년. 그랬더니 좋은 제안을 받게 된다. 너무 좋은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좋게 포장을 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그래요. 참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 이렇게 뭐 인간관계 챙기고 못 챙기고 하면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 버린 거죠.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건 한 치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행적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상태였기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대처를 한 것도 되고 어떻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런 결정을 했느냐 뭐 이런 핀잔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거나 바라고 있는 모습은 자, 이게 신뢰라고 그랬죠. 신용을 잃을까봐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가장 걱정하고 계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될까봐 배신당할까봐 신뢰를 잃을까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까봐 그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자,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 은둔자 카드는 이 속세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속세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깊이 깨달은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이 행맹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술관 분들의 지난 그 사유축의 흐름이 정말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을 그런 시간들이었으니까 깨달음을 얻는 그런 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또 임술관 분들 약간 이런 정신적인 스승을 찾으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한참 돈 버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은둔자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 전까지는 은둔에 있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신 것이라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산으로 들어갔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에 있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모쪼록 올해 이민년 식신운을 맞이하셔가지고 개묘올해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임술관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자, 개수일간은 천간으로 비견이 되고요, 지지로는 식신이 됩니다. 제가 임수일간 설명드릴 때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같은 상황으로 한번 똑같이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식상이니까 일단 이민이 있단 말이죠. 이민이 있고 이렇게 개묘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간은 다 비겁이에요. 근데 지지는 이제 식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형들의 모습으로 한번 연상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애들 중심으로 엄마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같은 학교 이제 아이들 같은 반 동네 엄마들이 이제 친구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335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똑같은 비견들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겁재들이 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겁재도 중간에 끼게 되면 스케줄이 잘 안 맞습니다. 스케줄이 이렇게 뭐 한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정주부다. 그러면 겁재는 일을 하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겁재는 일을 안 합니다. 이 운이 반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특히 올해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내가 임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월에서 비견을 만난 거잖아요. 월에서 비견을 만난 거니까 이러면 이제 반가운 거죠. 지난달만 해도 엄마들이 다 일하는 엄마들이었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인 엄마를 만난 거야. 딱 처음 비견 엄마를 처음 딱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임수일간 설명할 때는 이런 구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개수일간 분들은 올해 하여튼 구설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상관은 상관이니까 이 상관이 이제 묘를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이 조한 글자에 이 습한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조했던 사람이 습한 글자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원래 그랬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친한 척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그 친근함의 정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왜 뭔가 부탁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이가 이 정도 부탁을 할 사이인가? 라는 거. 그게 정말 별거 아닌데 굉장히 섭섭합니다. 진짜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닐수록 섭섭한 거 있잖아요. 주의사항 뭔가 지나친 개입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저 집 밥숟가락이 몇 개 놓여 있는지까지 알았던 게 뭐 이웃사촌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모른 척 해줘야죠.
특히 요즘은 아이를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이제 다른 집 아이가 좀 성장이 조금만 빨라도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엄마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딱 보니까 맞물려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계약 시즌이잖아요. 계약 시즌과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비견식신이면 뭐 애들 관련해서 이게 가장 크죠. 이제 동네 엄마들끼리 사이 안 좋아 봐요. 이거 전쟁 난 거보다 심해. 이거 우습게 볼 일 아닙니다. 진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굉장히 큰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항상 거리 조절 잘 하셔야죠. 거리 조절, 급정거, 급브레이크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식신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또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다. 식신이라는 성분이 이 묘식신이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쓴 거거든요. 묘식신이니까 나도 모르게 해주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토가 선이에요. 토가 이 수 입장에서는 토가 관이잖아요. 이 수일간한테는 토가 관인데 이 묘만큼 이 토를 잘 넘나드는 게 없다고. 나도 모르게 이 선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그 호의를 베푼 거지만 선을 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들 문제 관련이 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쟤는 정말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막 남의 집 애를 대신 혼내준다든지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 그런 면을 주의해 보시라는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개수일간 분들도 타로로 3월달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인맥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인물을 뜻하거든요. 카드 속에 딱 봐도 부자잖아요. 부자. 인맥 부자. 좋습니다. 그럼 장애물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장애물이 될 만한 게. 이거 스타 나오니까 왜 스타벅스가 생각나죠? 스타벅스에서 이 스타 카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너무 이제 고급스러운 지출 있죠. 지금 부자 카드 나왔잖아요. 부자 카드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약간 사치성 뭐 그런 걸로 괜히 질투 사는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걸로 인해서 괜히 질투 사는 문제. 과거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과거 카드. 과거에는 나도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난 기억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주 먼 과거 정말 힘든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 분이야. 자, 그럼 최근의 모습. 자, 최근은 그냥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공부하면서 순리대로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공부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좀 그게 미완성으로 그치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공부가 있으면은 올해 상관운이잖아요. 올해 상관운. 아직 지금 3월이니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이게 1년짜리다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간에 하다가 미완성인 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면허증을 따버려야 되는데 왜 흐지부지 못 따고 중간에 딱 그만둬 버리면 그것만큼 찜찜한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 확 배워둬야 되는데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도 거의 한 번만 배워두면 되는데 이게 그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이게 공부하는 카드가 나왔고 한데 끝에 가서 뭔가 완성을 보지 못했다. 작년에 경자 신축년 공부할 운이었고 올해 식상운이 왔으니까 공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학위가 됐던 자격이 됐던 그걸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이 미래 카드를 보자면 자, 이거는 좀 타협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지금 이것저것 손댄 게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런 것들을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섞으라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걸 하실 게 아니라 하나씩 완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편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꼭 시험을 봐도 꽈락 때문에 꼭 문제가 돼요. 꽈락. 그러니까 다른 과목 점수들은 굉장히 높은데 또 하기 싫은 건 또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조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잘하는 거 계속 들여다봐 보고 있어봤자
그건 이제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것만 잘하는 것만 계속 잘 보려고 하고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식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되죠.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은 이걸 뺀다는 게 또 안 뺐네요. 나를 안 보여주시는 분이시네. 그럼 타인들이 생각하는 개술관 분들의 모습은 이게 올해 운과 이 두 장을 놓고 보자면 타인들이 보기에는 있잖아요. 굉장히 화합도 잘하고 일지가 방합이잖아요. 겁재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 보여주는 거야. 정작 나는 내 모습을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혹은 바라고 있는 것은 이건 뭔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계신다. 그럼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 이제 확실히 상관운답다. 지금 내둥 좋은 방향으로 지금 카드들이 다 나오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날벼락이 떨어지네. 다시 배치하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날벼락이 마지막에 떨어졌어. 이게 확실히 상관운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관을 극한다는 것이 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둥 잘 하다가 내둥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다가 이렇게 한 번에 그럴 수 있다는 소리고 지금 겉으로 봐서는 잘 지내고 계시는 건데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 번개불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설에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친 개입과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찜찜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관이 약해질 때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 관이 약할 때는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나 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니까 이 보호 장치가 살짝 느슨해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타로도 막판에 어떻게 연결하기가 되게 어렵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유혹들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그 전에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천간의 비겁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심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수일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간별 운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내용이 타로도 같이 하게 돼서 그래도 시간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꼭 안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그 멘트를 안 하면 어떻게 끝내야 될지 이 버릇처럼 돼버려가지고 꼭 마지막에 이렇게 넣게 되네요. 자,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